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조금 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호윤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0시 이곳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2층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을 조금 넘은 시간이니까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 법조팀 박수윤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 출석을 하면서 몇 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표정은 좀 의연했는데 혐의를 물어보니까 자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일로 이유를 막론하고 심력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게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 혐의, 본인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얘기 했는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취재진들의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3천만 원 수수 의혹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검찰 조사에 앞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하겠다 이런 말로 가름을 했습니다. 사실 홍준표 지사의 소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당시 검찰 출석 과정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평소 성격상. 네네. 근데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완구 전 총리가 들어갈 때는 말을 이 정도로 하고 조사받고 나올 때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을 때를 또 대비하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 이제 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을 거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어떻게 조사가 진행됩니까? 지금 일단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여서요. 아마 문무일 팀장과 문무일 검사장과 간단한 이제 상견례식의 티타임을 한 뒤에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를 받고 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질문들은 대체로 부여 사무소에 방문했을 당시에 구체적인 시간대와 움직임 동선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 자금이 당시에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성완종 전 회장의 돈 3천만 원을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재선거 당시 4월 달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사실 물증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네. 사건 자체가 성완종 전 회장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굉장히 수사 과정에서 난색을 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사를 진행해야 됐었고 그 과정을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결정적인 증거나 비밀 장부나 귀인도 결국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의 측근들로부터 진술을 끼워 맞춰서 정말 퍼즐 맞추듯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당시에 정말로 재선거 당시에 부여사무소에 이완구 총리가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패스 기록을 비롯해서 네. 성완종 회장의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성 전 회장 분석했습니다. 차를 압수수색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과거 동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간을 다시 되살려보는 그런 네. 노력들을 검찰에서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또 그 비타오백이라는 음료수가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당초 처음에 그 3천만 원을 담은 박스가 비타오백 박스, 여기서 담아서 줬다라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진술이 나와서 굉장히 좀 또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닌 걸로 지금은 검찰은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쇼핑백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3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에서는 이완구 총리에게 어쩌면 정보를 흘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디에 담아줬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무엇을 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특히 이완구 전 총리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그 홍준표 지사에 대한 조사 과정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환 시점이 굉장히 앞당겨졌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검찰에서도 충분한 수사가 됐고 네. 특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줄곧 이번 수사를 집짓기에 비유를 해왔습니다. 기초다지기를 충분히 한 뒤에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초다지기 작업이 홍준표 지사의 국한에서만 된 것은 아니겠죠. 네. 이제 이완구 총리까지 아울러서 그런 기초조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견조서는 조금 더 빨리 소환이 됐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중앙선관위로부터 몇 가지 자료들을 또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서 성전 회장의 운전기사 그리고 수행비서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네. 두 사람이 성전 회장과 이완구 전 총리가 부여사무소에서 만났다는 그 사실을 목격했다는 당시 이완구 전 총리 부여사무소의 자원봉사자를 2차례 이상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완구 전 총리의 그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분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이 이번 검찰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분을 직접 목격했다는 부분을 진술했다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런 진술들을 종합해서 또 가지고 있는 물증들을 종합해서 오늘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네. 앞서서 우리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17시간의 수사 기간 동안 네. 수사 시간 동안 대부분을 홍 지사의 혐의, 그 얘기를 네. 해명을 듣는데 할애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 오늘 이완구 전 총리의 수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많이 청취를 하는 쪽에 무게를 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과정에서 검찰이 알고 있는 것을 역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홍준표 지사 때도 마찬가지로 주로 홍 지사의 해명을 많이 듣는 쪽에 치중을 했다. 이런 말들을 검찰에서는 해왔고요. 네, 지금 12층에서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창이라 하면 검찰 쪽에 지금 주요 수사 검사를 맡고 있는 주영환 부장검사 네. 그리고 상대쪽 변호인 측 이완구 전 총리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가 네. 양쪽에서 둘이 창과 막 찌르고 맞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주영환 부장검사 경우에는 천신일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변호인 경우에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던 대검에서 과장까지 지냈던 검사였습니다. 네. 두 검찰 출신 전직 검찰 현직 검찰의 어떤 치열한 그런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겠군요. 네. 앞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기둥, 두 번째 기둥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 기둥에 대해서 사법 처리 방향을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지난주에 조사했던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법 처리 사건 단계가 임박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네.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둘이 일괄적으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어쨌든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소가 최종 목표,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게 최종 목표라고 누누이 밝혀본 바가 네. 있는데요. 사법 처리 방향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법 처리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뇌물죄의 경우에는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기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검찰도 누누이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 정말 충청권의 차기 대망론을 이끌고 왔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지금 성완종 리스트 핵심 인물로 꼽혀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43번째 국무총리직까지 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습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사법처리 수순을 어느 정도로 어떤 단계로 밟아가게 될지 정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정을 좀 지켜본다면 이번 검찰 수사 방향이 정말 큰 어떤 바로미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